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랜만에 리뷰를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한 3주 정도는 통계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렸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한 3편 정도를 올렸죠. 그런데 지금 통계 두 번째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간이 쪼끔 남아서 제가 건강 관련해서 마지막 단식 책을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패스트 5 다이어트는 미국 의사가 쓴 책인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법의 근간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단식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되게 얇아요. 한 60 페이지 정도고 인터넷에서 도네이션 베이스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영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은 뭐 제가 여기서 나름대로는 작은 분량에 비해서는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리뷰한 내용을 참고로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링 박사는 자신이 직접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하고 어 여러 가지 결과를 내놨는데 가장 간단하다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방법만 알면 된대요. 첫 번째 방법을 배우고 단식 방법을 배우고 목표 체중을 정하고 19 시간 공복을 유지하라. 이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목표 체중까지 대략 매주에 1 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한 450 그램 정도죠. 감량돼서 1 년이면은 이게 한 20 킬로거든요. 상당하죠. 그러니까 어 이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메오시스,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책에도 나오지만은 급격한 감량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체지방에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줄면서 체중, 혈중 환경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량은 속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 체중을 달성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단식 시간을, 예를 들어서 너무 체중이 낮다 그러면 단식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되겠죠. 19 시간이 아니고 뭐 18 시간이라든지 뭐 16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단식일을 뭐 매일,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합니다만 매일 하던 거를 뭐 일 주일에 격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 주일에 뭐 5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체중을 재고 더 먹을지 아니면 단식 시간을 줄일지 단식일을 줄일지 이렇게 결정하곤 합니다.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식단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공복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건강식을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운동도 심하지 않은 뭐 간단한 운동은 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공복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경우는 어 쪼끔 힘들 수 있고 안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단이 까다로우면은 무시하게 되는데 공복 시간은 그래도 그중에 제일 간편한 편이고요. 그것만 지키면은 요요 현상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제 이유입니다. 이 패스트 5 다이어트를 기본으로 하는 것. 그러면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모든 생물체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식물은 그것을 태양으로부터 얻어서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저장도 하죠. 그게 녹말이죠. 그걸 초식동물이 먹고, 그리고 육식동물은 그 초식동물을 잡아 먹는 형태로 하고, 인간과 같이 잡식동물은 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를 하지는 못하지만 식물이나 동물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확보를 합니다. 에너지 중에 쓰이는 방법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리뷰를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한 70%가 기초 대사량에 쓰이고 30%가 활동 대사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라톤과 같이 급격한 심한 운동, 중노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활동 대사량이 늘어나죠. 늘어나서 기초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기초 대사량만큼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3 배까지는 늘어날 수 있대요. 하지만 그게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운동으로 살을 뺀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1 킬로를 빼려면은 하루에 15 시간 수영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살을 빼려면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먹는 거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 더 좋고요. 먹는 것만 줄여도 살은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거를 줄인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그 본능하고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간단해요. 에너지를 얻고 그러면서 생존하고 일부는 저장을 하고, 그리고 생명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 생식을 합니다. 다음 생명체를 얻기 위해서 수분을 하죠, 식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어 뭐 배우자를 찾아서, 그게 수컷인 경우는 암컷이 될 것이고 암컷도 마찬가지로 수컷을 찾는 거고, 사람은 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찾는 게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에 어긋나는 거죠,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완전 단식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그래도 쪼금 쉬운 게 적게 먹는 거거든요. 적게 먹는 것도 사실은 본능이 어긋나긴 하지만 그 먹는 시간을 줄이는 거지 5 시간 동안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이게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내 에너지를 어떻게 비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당장 거기서 포도당이 발생하고, 포도당이 기본 당이거든요. 기본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이 산소와 함께 혈액을 통해서 모든 장기, 모든 세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모든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그 당을 산화시켜서 ATP를 발생시키죠. 그 현기성으로도 산소 없이도 산화를 산화는 아니죠, 그런 경우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1 몰당 3 ATP가 나온다고 해요. 그거에 비해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해서 산화를 시키면 거의 뭐 스물 스무 배 20개 이상의 ATP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원래 미토콘드리아는 인체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공생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ATP를,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거의 15배 정도를 많이 발생시키며,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얻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먹고서 소화를 해 가지고 당의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관계가 인간과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남는 포도당이 있겠죠. 왜냐하면 코끼리 같은 경우는 깨어 있는 동안 계속 먹지만 코끼리도 자는 동안은 못 먹고요. 사람도 깨 있는 동안 계속 먹는 게 아니죠. 보통 3 끼를 먹는데 어떤 분은 더 간식이라고 그래서 더 많이 먹기도 하지만 계속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2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글리코겐으로 하고 또 하나는 체지방으로 합니다. 글리코겐은 복합당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포도당이 중첩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쉽게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에너지원으로는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그게 간에 많이 저장이 돼 있고 더 많이 저장되는 건 근육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근육은 근육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간은 모든 장기에 쓸 수 있다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 글리코겐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체지방도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체지방은 글리코겐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분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지방산과 포도당이 결합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체지방은 장기용이고 글리코겐은 단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 시간 정도까지는 혈중 포도당이 사용되고 4 시간이 넘으면은 일단 글리코겐, 간이나 근육에 저장돼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포도당으로 다시 바뀌어서 혈당 수치를 조종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은 췌장, 이자라고 하죠. 췌장에는 혈당 혈당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런 호르몬을 배분을 합니다. 뭘 만드냐면은 인슐린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라는 기량작용을 하죠. 인슐린은 혈당을 줄여서 체지방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어 지체지방을 다시 지방산과 케톤체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췌장에서 항상 분비가 돼요. 하지만 혈당이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혈당이 높아지면 반대로 인슐린이 더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간에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는 간에서 그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어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혈당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음주를 하는 게 좋다고 이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은 간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복이 되면은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면 음 배가 고프다는 느끼기 때문에 보통은 밥을 먹죠. 근데 단식을 하는 경우는 밥을 안 먹으니까 비축 칼로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기로는 글리코겐을 사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다 장기적으로는 체지방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19 시간 단식을 하라는 이유가 체지방을 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19 시간 단식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12 시부터 어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그리고 5시 전에 저녁을 먹는 형태로 해서 19 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여기에 보는 기록에도 보면은 18 시간 55 분을 단식을 한 거로 돼 있죠, 하루에. 18 시부터 그다음 날 13 시까지 안 먹는 겁니다. 여기에는 만약 잠을 8 시간 잔다면 8 시간이 포함된 거고요. 11 시간 동안은 깨어 있는 동안 안 먹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큰 차이가 있다면은, 쉽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12 시까지 안 먹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또 뭐 '아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또 루머가 있는데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하루에 5 시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12 시부터 5시 동안 5 시까지는 뭐든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못 먹습니다. 어 공복을 하면은 공복감이 들면은 위가 줄거든요. 그래서 배가 부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음료, 무칼로리 음료나 물은 뭐 언제든지 마셔도 되죠. 이게 종교적인 단식과는 좀 다르죠. 라마단 같은 경우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죠. 그래서 평균 섭취량이 하루에 500 칼로리 정도가 줄고, 결국 일주로 따지면 대충 450 그램 정도가 줍니다. 대부분은 체지방이 줄죠. 그래서 뱃살이 빠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허리 협대가 두 칸이 줄었어요. 물론 뭐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제 목표 체중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줄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리코겐하고 체지방이 얼만큼이나 단식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할 겁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어디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일랜드 공 IRA라고 그래서 저항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시대 때 독립군 정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단식 투쟁 말고는 없죠. 그분들이 60 일이 넘어가니까 죽기 시작했는데요. 한 66일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와 제가 계산한 결과가 대충 맞습니다.
일단 글리코겐은 체중 70 킬로인 경우는 간에 한 400 그램, 그리고 근육에 노 거꾸로네요. 근육에 한 400 그램, 그리고 간에 한 100 그램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글리코겐은 당이죠. 당이니까 탄수화물 형태이기 때문에 그램당 4 칼로리가 발생합니다, 열량이. 그래서 400 그램이면은 1,600 칼로리가 발생할 수 있고, 100 그램이면 간의 경우입니다. 400 칼로리가 돼서 합치면 대충 한 2,000 칼로리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당 125 칼로리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 16 시간 동안 버팁니다. 그러니까 16 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은 완전 소진이 되고 체지방을 분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전에 시작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는 16 시간이 지나면 체지방이 대부분 사용된다는 거고, 이 시간당 125 킬로그램의 경우는 하루 칼로리를, 섭취 칼로리를 혹은 사용 칼로리를 3,000 킬로로 했을 때 24로 나눴을 때 기준입니다. 체중에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에 따라 다 다른데, 일반적인 경우를 했을 때 이렇다는 거기 때문에 저자가 얘기하는 19 시간 단식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16 시간이 지나면 체지방이 분해되기 때문에 최소한 3 시간 동안은 체지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66 일이나 지속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체지방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중 70 킬로인 경우에 정상 체지방률 기준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젊은 남자예요. 늙은 남자는 좀 체지방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뱃살이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은 기본 대사량이 줄거든요. 활동 대사량도 줄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래서 체지방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뱃살이 나오는 거고. 똑같이 먹는데도 운동을 적게 하고 기본 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저장되는 그 지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 대까지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지만 20 대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줄여야 되는데 식사량 줄이는 건 쉽지가 않고, 식사 시간을 줄이는 거는 그래도 쪼끔 참을 수가 있죠,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식사 시간 동안은. 그래서 이건 또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는 체지방률이 높습니다. 임신을 하고 수유를 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인 남자, 성인 남자 20세 기준입니다. 체지방률이 20% 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보다 한 10%가 높거든요. 이 20%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미 육군에서 신병을 받을 때 20세 기준에서, 28세 같은 경우는 쪼끔 더 많이 봐줘요. 그런데 20세 같은 경우는 체지방률이 20%가 넘으면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숫자고요. 체중 70 킬로 남자의 체지방률이 20%라 그러면 체지방은 14 킬로가 됩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21 킬로죠. 물론 여자 같은 경우는 체중이 70 킬로가 아니고 60 킬로가 정도가 될 거고, 60 킬로를 한다면은 3 6이 18 이니까 18 킬로가 되겠지만, 계산이 복잡해져서 그냥 똑같이 70 킬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고 체중이 60 킬로라면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방은 그램당 칼로리가 좀 더 많죠. 9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4 킬로인 경우에는 9 칼로리를 전부 전환을 시키면 12만 6천 칼로리가 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여자는 18만 9천 칼로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3,000 킬로를 쓴다고 하면은 남자는 40 일을 버틸 수가 있고 여자는 63 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단식 투정을 하면은 30 킬로, 3,000 킬로를 쓰지는 않겠죠. 누워서 있을 테니까 활동 대사량이 극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30% 정도 더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42 일에 30%를 더하면은 대충 한 4, 3, 10 이니까 50 한 4일 정도가 되죠.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쪼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단식이 길어져서 체지방이 거의 고갈되면은 단백질도, 그러니까 근육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60 일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하루에 19 시간 한다고 그래서 생명이나 혹은 건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계산한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책에는 없어요. 제가 그냥 어 조사를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충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체중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간헐적 단식법을 알고 그다음 목표 체중을 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간헐적 단식법은 간단합니다. 19 시간 동안만 안 먹으면 됩니다. 물은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어 5 시간 동안만 먹는 게 방법이고요. 방법을 알았으면 목표 체중을 정해야 되겠죠. 목표 체중은 책에서 저자가 의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했는데 키하고 파운드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 의사이기 때문에 피트하고 파운드로 했는데 여자는 5 피트당 100 파운드, 남자는 5 피트당 106 파운드. 남자가 쪼끔 더 많죠. 왜냐하면은 남자는 골격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팔목 밑에 나오죠. 팔목둘레에 관해서 쪼끔 더 조정하는 나옹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키가 1 인치 늘 때마다 5 파운드씩 증가시키라고 그러고 남자는 6 파운드를 증가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 피트 5 인치 계산하기 쉬워서 5 피트 5 인치를 해 봤어요. 남자의 경우는 106 에다가 5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5 인치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136 파운드인데 이거를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니까 키가 165 센티인 경우에는 정상 지중이 61.7 킬로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뼈대가 굵은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팔목 둘레가 7.5 인치를 초과한 경우는 10%를 늘려도 되고 반대로 6.5 인치 이하인 경우는 10%를 줄여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 정상 체중 범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본인이 팔목이 두껍다 혹은 얇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고렇게 조정을 해서 목표 체중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방법에 대해서 쪼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시리얼 회사의 상술입니다. 이게 뭐 크리스마스 땐 선물을 교환한다라는 게 물론 선물 교환은 좋죠. 그리고 아침 식사가 성장기인 경우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20 세가 넘으면서 성장기가 끝난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념을 털어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첫 식사 저 같은 경우는 점심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저녁 점심 예를 들어서 뭐 아침을 주는 호텔에 투숙을 한다 그러면 바 바꿉니다. 아침하고 점심으로 바꿔 버리죠. 어쨌든 첫 식사는 파이버 섬유가 많은 것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과일 바나나 같은 게 칼로리도 높고 시리얼도 어 파이버도 많습니다. 야채는 칼로리는 많지 않지만 파이버가 많고요. 그리고 시리얼도 식이섬유가 많은 시리얼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식사는 파이버가 많은 것을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배변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고 해서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체중은 줍니다. 하지만 배변 활동을 위해서는 파이버를 좀 먹어야 되는데 첫 식사를 그걸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주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복 중에는 간에서 어 체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부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을 좀 먹어서 혈당량을 높인 다음에 음주를 하는 게 간 부담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는 아무 때나 마셔도 되고요. 공복가 있을 때마다 실제로 물이나 무칼로리 음료를 마시면 공복감이 해소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능을 충족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신체는 밥을 먹어서 당의 형태로 에너지를 사용해 왔어요. 하루에 3 끼를 먹으셨다면 그래 왔어요. 하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당이 아닌 케톤 그러니까 지방체죠. 지방체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금방 적응이 됩니다.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적응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리고 체중은 매일 재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을 마시면 체중이 올라가고 식사를 해도 체중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체중 자체가 한 0.5 파운드 정도는 오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재봐야 큰 의미가 없고 매주 재는 게 좋은데 항상 소변을 봤 보고 측정을 했다면 소변을 항상 보고 측정을 하시고 물을 마시고 측정했다면 똑같습니다. 물을 마시고 측정을 하시고 밥을 먹고 측정했다면 밥을 먹고 하세요. 반대로 공복 중에 물을 안 마시고 소변을 본 다음에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서 본인의 체중 수치를 체중의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체중을 달성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은 뭐 간헐적 단식에는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는 아닌데 그래도 하면 좋죠. 왜냐하면은 어 뭐죠? 근육을 분해하는 것보다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높기 때문에 근육은 단백질이고 그램당 4 칼로리밖에 안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체지방은 지방이고 그램당 9 칼로리가 나오기 때문에 신체는 지방을 먼저 분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퇴화되죠. 그래서 걷기 강한 운동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고 익숙한 운동을 하라고 의사는 권합니다. 그리고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복 시간이나 단식일을 가감해 가지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은 23 시간 단식을 하거든요. 하루는 23 시간 단식을 하고 나머지 6 일은 19 시간 단식을 하는데 목표 체중보다 더 낮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공복 시간이나 단식일을 가감하지는 않고. 하지만 그게 뭐 많이 낮다 그러면은 단식일을 23 시간 단식일을 매주 해서 격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복 시간을 19 시간이 아니고 뭐 16 시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쪼끔 더 많이 먹고 어 피넛버터 같이 지방이 좀 더 많은 걸 먹고 왜냐하면 지방이 칼로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중 올리는 데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넛버터 같은 경우는 좋은 지방이에요.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하고 좋은 지방은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게 우리 몸에 좋습니다. 활성산소가 나쁘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에 과다한 영양 공급을 어 제공하면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엔진 시동을 걸 때는 에너지 그러니까 산소에 비해서 공기에 비해서 가솔린을 많이 넣죠. 왜냐하면 가솔린 비율이 높은 게 시동 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제대로 어 에너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솔린이 사용되지도 않아서 대기에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미토콘드리아에도 어 영양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은 똑같이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동을 걸 필요가 없죠. 항상 시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제한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거는 면역 체계 개선에도 좋습니다. 류마티즘 같은 경우는 제한식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체중이 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7주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혈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압이 낮은 분은 오히려 체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지방이 혈관을 좀 누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지방이 주는 사람들은 어 혈압을 혈관을 누르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좀 많이 했죠.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통 때는 제가 3 장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이번엔 6장 거의 2 배가 되는데 책의 양은 보통 한 300 페이지 정도인데 이번에는 60 페이지니까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특히 뭐 책에 없는 내용까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리뷰를 했던 이유는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간헐적 단식법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된 이 5 시간 식사법 식사법에 대해서
다른 분하고 공유를 하거나 혹은 직접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쪼끔 더 구체적으로 요약한 내용, 이거는 제가 읽었던 내용을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제일 자세하고 그 내용을 요약했던 것이 다음 카페에 올려 있고 그 다음 카페에 올린 거를 다시 요약한 게 오늘의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다음에는 원래는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수업이 바빠서 훈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